보통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걱정하는 게 여름철에는 레이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인데 여름철에 레이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 홍조는 오히려 여름에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또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손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거는 좋은데 이제 조금만 걸어도 얼굴 새빨개지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슬슬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면 홍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홍조는 단순히 더위 탓만이 아니라 피부 속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름에 홍조가 심해지고 에어컨 밑에 가도 다시 시원해져도 그 홍조가 가라앉지 않는 분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면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홍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부를 가진 분들은 다시 시원한 곳, 에어컨 앞 이런 쪽에 오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안면 홍조 환자분들은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한번 늘어난 혈관이 다시 수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걱정하는 게 여름철에는 레이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인데 여름철에 레이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에 대해서 한번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 홍조는 오히려 여름에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여름에 레이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일부 박피성 레이저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사용하는 홍조 레이저들은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게 아닙니다. 혈관 속 붉은 색소인 헤모글로빈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상 피부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늘어난 혈관만 쏙 수축시켜줍니다. 뭐 홍조도 뭐 종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종류별로 좀 치료법이 좀 다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명확하게 구분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나 온도에 반응하는 일시적인 홍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하거나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확 붉어지는 그런 초기 단계 홍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앞서 말한 혈관 레이저 아니면 IPL 기반의 BBL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신호를 차단해주는 스킨보톡스 함께 하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반응이 떨어진다면 교감신경 활성화를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홍조들도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네요. 호르몬에 의한 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50대나 40대 후반 이쪽 분들은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얼굴이 확 붉어지는 그런 홍조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인 홍조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안쪽에 좀 더 근본적인 이제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더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산부인과나 내과 진료 자체를 이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또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도 몸에 열이 많이 오르면서 홍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갑상선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일시적으로 확장됐던 단계를 넘어서 항상 빨간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실핏줄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혈관이 고무줄이 쭉 늘어나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처럼 변한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결국 파괴할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시술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이거 저 왜 그래요? 하고 뭐 여쭤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유발 요인이라든지 혹은 악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열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불 앞에서 일하는 이제 요리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혈관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모세혈관 확장증보다 더 이제 더 심해지거나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혈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얼굴이 타는 듯한 뜨거운 증상,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들, 트러블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사 피부염 또는 주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는 가장 심한 경우라고 보고 있고, 이럴 때는 내과적인 치료와 레이저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까지 다방면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실 평소 생활 습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혹시 이제 홍조 네. 환자들한테 이것만큼은 좀 하지 마라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대 차가운 얼음을 직접적으로 얼굴에 갖다 대지 말 것.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는데 이제 반등 현상으로 혈관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 자극을 좀 덜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에 결국 피부 빨개가지고 마스크도 못 벗으셨던 분들은 꼭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숙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